아빠, 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 아빠, 나 약속 지켰어. 폭우가 쏟아지는 밤, 파주 공원묘지. 한 소녀가 묘비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아빠, 나 약속 지켰어. 나 의대 합격했어. 낡은 교복, 비에 젖은 머리카락. 소녀의 손에는 구겨진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 순간 빗물에 젖은 종이가 찢어집니다. 안 돼, 안 돼.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한 노인. 지팡이를 꽉 쥔 채 떨리지만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소녀가 사라진 후 묘비 앞에 남은 것은 찢어진 합격증과 낡은 가족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가난해 보이는 여인, 어린 소녀가 웃고 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습니다.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매일 업로드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 대저택 10m 대리석 식탁 한가운데 장태준 회장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등은 곱고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식탁 반대편 끝에는 조카 최상민과 그의 어머니 최경희가 앉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만이 냉랭하게 울립니다. 삼촌,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다던데요. 장태준은 대답 없이 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냉랭한 침묵이 흐릅니다. 식사를 마친 장태준이 서재로 향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옵니다. 회장님, 오늘은 장우진님의 5주기 기일입니다. 장태준의 손이 멈칫합니다. 그 이름 내 앞에서 다시 꺼내지 말라. 비서가 물러나고 장태준은 혼자 남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 묵은 먼지가 쌓인 가족 앨범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내 펼칩니다. 어린 아들의 자전거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에서 웃는 얼굴. 마지막 페이지에 20대 청년이 한 여자의 손을 잡은 사진. 하지만 여자의 얼굴 부분만 칼로 도려내져 있습니다. 장태준이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앨범을 다시 서랍에 밀어넣습니다. 밤, 침실에 누운 장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15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젊은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 결혼만 허락해 주세요.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 당장 그 여자를 정리해. 아니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장태준이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새벽 3시, 장태준이 다시 서재로 내려갑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묘지에서 주워온 찢어진 합격증 조각들과 젖은 가족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장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합격증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자 박지우. 그는 사진을 불빛에 비춰봅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와 어젯밤 묘지에서 본 소녀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설마 저 아이가... 장태준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누릅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전화해. 박지우라는 이름 서울대 의대 합격생 명단에서 찾아봐. 장태준은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바라봅니다. 만약 정말 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면 1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태준의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 서울 시내대학병원. 박지우가 청소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걸레질합니다. 19살 소녀의 손은 청소약품에 거칠어져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학생 공부는 언제 하냐고. 의사가 지나가다 농담을 던집니다. 여기 청소도 하냐고 의대 간다면서. 지우는 쓰레기 봉투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쥡니다. 화장실 거울 앞. 초췌한 얼굴, 짙은 다크서클.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참습니다. 새벽 4시. 윤숙희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해진 장갑 사이로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캔을 구부리다 손에서 피가 배어납니다. 신음이 새어나오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밤 10시. 편의점. 지우가 카운터에 섭니다. 술 취한 손님이 계산대에 돈을 던집니다. 거스름돈 빨리 달라고 소리칩니다. 지우가 황급히 거스름돈을 준비합니다. 라면을 끓여주다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튑니다. 표정 하나 안 바꿉니다. 새벽 1시. 지우가 유통기한 임박한 찬 컵라면을 먹으며 영어 단어를 암기합니다. 단어장 여백에 적힌 메모들. 등록금 1,500만 원. 생활비 월 8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 2시 30분. 지우가 반지하 집에 도착합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자고 있습니다. 지우가 서랍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서 의대 합격증을 꺼냅니다. 비닐봉지에 여러 겹싸여 있습니다. 합격증을 펼쳐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빠 나 정말 의사 될 수 있을까? 소리를 죽여옵니다. 한편 장태준의 서재. 비서실장의 보고서가 팩스로 출력됩니다. 박지우. 만 19세. 서울대 의대 합격. 부친 장우진 5년 전 사망. 모친 박소영 9년 전 사망. 현재 외조모와 단둘이 반지하 거주. 서류를 받아든 장태준의 손이 떨립니다. 우진이가 딸을 남겼구나. 장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묘지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로 DNA 추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15년 동안 몰랐다니. 동쪽 하늘이 밝아옵니다. 반지하 집에서 잠든 지우도 대저택에서 잠 못 이루는 장태준도 아직 모릅니다. 곧 그들의 운명이 다시 얽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 후. 장태준의 서재. 봉투를 뜯으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비서실장이 대신 확인합니다. 친족관계 확률 99.9%입니다. 박지우 양은 회장님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장태준이 의자에 무너져 앉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격하게 떨립니다. 내 핏줄이 살아있었구나. 차 준비해. 내가 직접 가겠어. 오후 4시. 고급 세단이 허름한 골목에 멈춥니다. 장태준이 차에서 내립니다.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 주변 주민들이 쳐다봅니다. 반지하 문 앞.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윤숙희 할머니가 장태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안에서 지우가 나옵니다. 장태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너는 박지우 맞냐고.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장태준이 서류를 꺼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지우는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거 없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빠 살아계실 때 어디 계셨냐고. 우리가 굶고 있을 때 어디 계셨냐고. 15년 전 아빠랑 엄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지우가 현관을 막습니다. 돌아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장태준이 명함을 꺼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지우가 명함을 낚아채듯 받더니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쾅! 문이 닫힙니다. 장태준이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섭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섭니다. 차에 탄 장태준. 완전히 무너진 표정입니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차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허름한 반지하 집이 멀어집니다. 장태준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거부했던 손녀의 차가운 눈빛. 장태준은 깨닫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끊어진 인연은 쉽게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결심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손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같은 날 저녁, 장태준의 대저택 별채. 최상민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합니다. 박지우의 정보가 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생 명단, 주소지 정보, 삼촌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 기록. 최상민의 손이 떨립니다. 급히 전화를 겁니다. 사설탐정에게 박지우를 뒷조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흘 후, 탐정 보고서. 외조모는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 유지. 박지우는 병원 청소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의대 등록금 마련 불가능. 최상민이 음흉하게 웃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앞. 지우가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고급 승용차가 앞을 막습니다. 최상민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장태준 회장의 조카라고. 할머니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조용한 카페. 최상민이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당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있다고. 지우가 차갑게 대꾸합니다. 상속포기 각서 써주겠다고.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최상민이 몸을 기울입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냐고. 요즘 세상 위험하다고. 재활용품 수거 같은 일 위험하지 않냐고. 트럭에 치이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지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최상민이 태연하게 웃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그날 밤, 지우의 집. 윤숙희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립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가 부축합니다. 할머니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1시간 후, 병원 응급실. 의사가 설명합니다. 과로와 지병이 겹쳤다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최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통장 잔액 85만 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한참 후 핸드폰을 꺼냅니다. 최상민의 명함을 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각서 쓸게요. 대신 할머니 병원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상민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당연하다고. 내일 병원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끊고 지우가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웁니다. 같은 시각, 장태준의 서재. 비서가 긴급 보고를 합니다. 윤숙혜 씨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장태준이 벌떡 일어섭니다. 당장 차를 준비하라고. 밤 11시. 병원 복도. 장태준이 급히 걸어옵니다. 복도 구석에 지우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장태준이 다가가려는 순간 최상민이 먼저 나타납니다. 장태준이 급히 기둥 뒤에 숨습니다. 최상민이 지우에게서 각서를 받습니다. 나 박지우는 장태준 회장의 재산 상속을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 최상민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떠나고 지우는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장태준.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집니다. 병원 복도. 장태준이 지우 앞에 섭니다. 지우가 놀라 고개를 들지만 곧 차갑게 돌아섭니다. 장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들어서 왔다고. 지우는 비웃을 뿐입니다. 최상민의 이름이 나오자 장태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자격 있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잖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좀만 도와주셨으면 아빠는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지우가 주먹을 꽉 쥡니다. 15년 전 그날을 자신도 기억한다고. 눈 내리던 그날 아빠와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던 그 순간을. 15년 전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젊은 장우진이 임신한 아내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저택문 앞에 섭니다. 화려한 거실. 장태준이 소파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장우진이 가족을 소개하지만 장태준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 없다는 차가운 말.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냐는 모욕.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나옵니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정리하라고. 낙태시키고 헤어지라고. 박소영이 배를 감싸줍니다. 장우진이 이미 딸도 있고 둘째도 곧 태어난다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장태준의 대답은 냉혹합니다. 자신의 손자는 명문가 며느리에게서 나온 아이여야 한다고. 그런 잡종은 필요 없다고. 순간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장우진이 무릎을 꿇습니다. 박소영과 윤숙희도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이라는 애원이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장태준은 돌아섭니다. 3일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비원들이 장우진 일행을 끌어냅니다. 눈 내리는 정문 밖에서 장우진이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 어린 지우가 엄마 품에 안겨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현재 병원 복도.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리고 2주 후 아빠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의 일도 안다고. 동생이 태어났다고 손녀를 봐달라고 빌었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빠는 혼자 버텼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장태준이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우가 장태준을 내려다봅니다.
그 한마디로 아빠가 살아 돌아와요? 지우가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차라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지우가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장태준이 그 자리에 무너져 앉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노인을 비춥니다. 장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70평생 흘려본 적 없던 참회의 눈물입니다. 그날 밤, 장태준의 대저택 서재. 돌아온 장태준은 창가에 섭니다. 손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 장태준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15년간 숨겨뒀던 아들의 앨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리 없이 웁니다. 새벽 2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최상민이 박지우한테 한 일 증거 다 확보했나? 검찰에 고발해. 내일 아침 첫 시간에. 회장님 그럼 조카분이. 상관없어. 당장 처리해. 다음 날 아침 최상민의 집. 검찰청 조사관이 찾아옵니다.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말에 최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같은 시각, 지우의 집. 지우가 할머니 병원비 청구서를 봅니다. 300만 원. 그때 문자가 옵니다. 병원 측에서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 납부했다는 내용. 지우가 당황하여 병원에 전화를 걸지만 익명이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며칠 후 장태준의 서재. 비서실장이 보고합니다. 최상민은 구속되었고 최경희는 공범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그리고 박지우 양의 대학 등록금 건인데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장학금 명목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태준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 아이가 절대 내가 한 일인 줄 모르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미소는 곧 사라집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회장님이 직접 박지우 양 곁에 계셔 보시는 건 어떻냐고. 내가 곁에 있으면 그 아이는 더 불편해할 거야. 그럼 박지우 양이 알아보지 못하게. 비서실장의 말에 장태준의 눈빛이 변합니다. 며칠 후 임시이사회. 장태준이 갑작스럽게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사들이 술렁입니다. 부회장에게 임시 대행을 맡기겠다고. 그날 오후 장태준의 침실. 옷장을 엽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을 제쳐두고 구석에 있는 낡은 작업복을 꺼냅니다.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입어봅니다. 금태 안경을 벗고 평범한 검은 뿔테 안경을 씁니다. 거울 속 모습. 70대 평범한 노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할아버지다. 병원 청소 용역 회사를 찾아갑니다. 직원이 나이를 보고 의아해하지만 장태준은 건강하다며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병원 희망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마침 한 명이 그만둔다는 소식에 그 자리를 배치받습니다. 차 안. 장태준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생 높은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우야. 할아버지가 곧 갈게. 일주일 후 새벽 5시 병원 지하 탈의실. 장태준이 청소복을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옆에서 동료 청소부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겠냐고 걱정합니다. 장태준이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김태수라는 가짜 이름을 댑니다. 조장이 3층 병동을 맡으라고 지시합니다. 3층 복도. 장태준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박지우가 나타납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걸어옵니다. 장태준이 얼른 고개를 숙입니다. 지우는 장태준을 스쳐 지나갑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우가 지나가고 나서 장태준이 고개를 듭니다. 멀어지는 손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많이 말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장태준은 멀리서 지우를 지켜봅니다. 간호사가 지우를 부릅니다. 무거운 박스를 5층까지 갖다 달라고. 지우가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 중간에서 멈춰 숨을 고릅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장태준. 주먹을 꽉 쥡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다른 직원들은 밥을 먹는데 지우는 물만 마십니다. 멀리 앉아서 이를 지켜보는 장태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지우가 급히 짐을 챙깁니다. 편의점 알바에 가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뛰어갑니다. 장태준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 지우가 복도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립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모입니다. 복도 끝에서 이를 목격한 장태준. 걸레를 던지고 달려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지우에게 다가갑니다.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립니다. 지우의 손에는 반쯤 구겨진 합격증 조각이 쥐어져 있습니다. 장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1시간 후. 병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쳤다고. 의사가 나가고 장태준이 지우 옆에 앉습니다.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늦게 와서. 장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지우가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아빠, 나 의사 될 수 있을까? 지우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손은 장태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장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입니다. 될 수 있어, 꼭 될 수 있어. 3일 후, 지우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합니다. 청소팀에서 익명으로 병원비를 처리해줬다고. 퇴원 후 지우가 다시 병원 청소 일을 시작합니다. 복도를 닦다가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틈으로 봅니다. 창고 안에서 한 청소부 노인이 허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보입니다. 고급 손목시계입니다. 지우가 문을 엽니다. 청소부가 깜짝 놀라 돌아섭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지우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장태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왜 이러고 계세요? 장태준이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미안하다. 이 말 한 번 하기가 이렇게 늦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원 창고. 지우와 장태준이 마주 서 있습니다. 장태준이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봅니다.
15년 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를 내쫓은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용서해달란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멀리서라도 손녀 옆에 있고 싶었다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장태준이 무릎을 꿇습니다. 지우도 주저앉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웁니다. 한참 후 지우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태준이 대답합니다. 그럼 평생 빌어야지. 지우가 묻습니다. 정말 바뀐 거냐고. 장태준이 말합니다. 이제야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았다고. 지우가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장태준이 그 손을 잡습니다. 지우가 묻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실 거냐고. 장태준이 약속한다고 대답합니다. 지우가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합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장태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대형 호텔 컨퍼런스룸. 장태준이 단상에 섭니다. 박지우 의료봉사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전 재산의 70%를 기부한다고. 객석 뒤편에 지우가 서 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의대 신입생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옆에는 윤숙희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지우가 새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입구에서 장태준과 윤숙희가 기다립니다. 지우가 달려가 두 사람을 안습니다. 며칠 후 화창한 봄날, 햇살이 따뜻한 공원묘지, 장우진의 묘비 앞입니다. 도입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폭우 대신 맑은 날씨, 혼자 대신 가족과 함께. 지우가 새하얀 의대 가운을 입고 묘비 앞에 섭니다. 아빠 나왔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나 정말 훌륭한 의사 될 거야. 장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을 잘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윤숙희도 묘비 앞에 꽃을 놓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지우가 반찬을 집어줍니다. 장태준이 행복한 표정으로 먹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날려와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습니다. 저녁, 장태준의 새집, 거대한 대저택이 아닌 작지만 따뜻한 2층 주택입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장태준이 말합니다. 학교 생활 힘들 때는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15년 전 다시는 전화하지 말하던 차가운 말이 이제 언제든 전화하라는 따뜻한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할아버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거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세 사람. 폭우 속에서 찢어졌던 합격증은 이제 햇살 아래에서 학생증이 되었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하던 차가운 말은 언제든 전화하라는 따뜻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자리 위에 새로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